의사들은 진짜 아파도 약 안 먹냐? 약은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서. 약을 먹으면 왠지 내성이 빨리 생길 것 같아서 많이 아플 때까지 참다가 약을 먹었다. 안녕하세요, 김닥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질문도 받을 때가 있어요. 환자들뿐만 아니라 제 옛날 친구들까지 저한테 어느 날 되게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의사들은 진짜 아파도 약 안 먹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의사들이 약을 왜 안 먹습니까? 저는 좀만 아파도 약을 먹어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안 아플 방법이 있는데 굳이 사서 아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두통 같은 질환이 있어요. 편두통의 경우에는 보통 편두통 환자들은 진통제를 비상약으로 아플 때 드시라고 처방을 해드리면 이렇게 한두 봉지씩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도 여전히 편두통이 전혀 낫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해보면요, 약을 언제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약은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서, 약을 먹으면 왠지 내성이 빨리 생길 것 같아서 많이 아플 때까지 참다가 약을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편두통이 있을 때는요, 이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된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통증이라는 건 어느 역치를 넘어가는 순간 약효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두통 환자들은 편두통의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실제로 온다고 그래요. 편두통 환자들은 나 왠지 오늘 편두통이 올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아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전조 증상으로 막 오라가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별 같은 게. 이런 분들은 편두통이 곧 올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날 때 그때 빨리 소염진통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때 빨리 처방받은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약을 드셔야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고 완화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의사의 주의사항과 권고사항과 설명을 잘 들은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저는 뭐 조금이라도 몸살 기운이 있거나 뭐 이런 날 있잖아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다. 어디 맞은 것 같다. 이대로 자고 나면 내일 분명히 몸살이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바로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멀쩡해요, 다음날도. 통증이 어느 정도의 역치를 넘어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한 거죠.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단순 감기는 병원에 안 가고, 감기 같은 거 걸려도 약 먹지 말고, 아니 병원에서 약도 안 주고 그냥 쉬라고 한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병원에 왜 갑니까? 물론 이게 감기인지 폐렴인지 뭐 다른 병인지 알아보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단순 감기는 가까운 데서 약을 사 먹고 마는 거죠. 약국에서만 약을 팔지 않고 마트에만 가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냥 약국 가서 약 몇 개 사면 10,000원 돈 금방 넘어가니까 그냥 진료받고 제대로 약 처방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자, 이 외에도 진료와 관련된 오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기 진료 얘기하면 흔히 나오는 얘기가 항생제 얘기가 나오죠.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생제 그거 먹으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매스컴이나 정부에서도 맨날 항생제 내성이 어쩌고, 뭐 항생제 많이 쓰는 병원이 어쩌고, 어떤 병원은 항생제를 적게 쓰고 어디는 많이 쓰고,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서 마치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사를 무슨 나쁜 적폐 의사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항생제를 써야 될 때는 써야죠. 실제로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고 얼마나 수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생명을 살리는 약을 왜 안 먹으려고 하죠? 자, 오늘은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항생제 내성은 왜 생기고, 항생제 내성이 생기지 않으려면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